중국은 랜드 파워 국가입니다. 대륙 기반 1대1로 중앙아시아의 육상 루트. 하지만 중국 경제의 심장은 해상 수출입니다. 미국이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 인도양, 중동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사실상 내륙 국가로 전락하며 수출부터 시작해 태평양을 비롯한 남중국 해에서의 영향력마저 모두 잃게 될 텐데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선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후폭풍으로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 이건 단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마하는 말했습니다. 해군력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한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며,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 관세로 협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에 필수적인 철강, 반도체, 전력 시스템, 정밀 가공 산업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건 전쟁 준비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무엇입니까? 총을 쏘지 않는 전쟁, 경제적 차단, 공급망 재편, 상대 산업의 기반 약화.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과 연결된 라인 말이죠. 트럼프의 전략은 서반구 안정화, 중동 에너지의 통제, 해군력 확장, 제조업의 복귀, 중국의 고립, 이 5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마한식 해양 패권 전략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21세기형 해양 패권 전쟁의 전초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 문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출 의존 경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상 수입하고 식량과 곡물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심장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양, 호르무즈 해협. 이건 단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해상 생명선 압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증강의 시작을 알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지 없이는 해군력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생산이 확대된다면 생산물들의 교역이 필요하고, 상품 운송을 위한 해운업이 필요하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해 해군기지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북극 항로를 미국 발 아래 두고 베네수엘라를 확보하여 중국 회색지대 전술을 무력화하여 서반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걸 보면 마한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이 이란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보면 시파워 관점에선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 지역을 통해 중국의 해상교통망을 막을 수 있고, 랜드파워 관점에선 중국의 1대1로를 끊고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만큼 이란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든가 미국의 21세기 제국주의 전략은 사실상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한도요, 해군 전략의 근본 원칙은 승패를 정하는 장소에 적보다 우월한 전략을 집중하고 다른 전투에서 적의 병력이 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는 집중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마한의 이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니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군은 20년 전에도 세계 최강이었고 지금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전략입니다. 지난 20년간 미 해군의 운영을 보면요, 지금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선제 공격보다는 주로 지역 연안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대륙을 오가며 상대가 누구든 전면전을 불사하며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한이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한 원인이
방어적인 해군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마한의 분석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마한은 자고로 해군이란 연안 방어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필요시 적함을 경멸한다는 공격적 개념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력 함대는 적과의 결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함대만이 미국을 방어하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봤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교역로를 보호하고 적의 병참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본다면 마한의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단순 제조 역량만으로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지킬 수 없으니 충격 요법으로라도 해군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21세기 들어 대규모 해상 공중전, 우주전을 경험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게 됐고요. 또 마한은 영국은 나폴레옹 대군과 싸울 육군이 없었고 나폴레옹은 영국 해군과 싸울 해군이 없어 패배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현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해군이 준비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싸울 육군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쟁이 나도 해상 전력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